띠운 아저씨 다음 순서는 뭐예요? 그래, 다음 순서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진짜로 쓸모있는 우리는 심화학습이란다. 오늘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박세훈 작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걸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직접 나오셨어요? 지난달에 딴 분들 보내던만. 예, 그냥 제가 어쩌다 보니 나오게 됐는데요. 네. 지난달에 네. 대학 등록금을 제때 못 내는 바람에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안타까운 사연 보도가 그렇죠. 됐었고, 맞습니다.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생이 등록금을 제때 제대로 못 낸 이유가 지연 인출 제도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연 인출 제도가 뭔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네. 이어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걸 차고송금이라고 하는데 어허. 차고송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요. 자, 일단 지연 인출 제도부터 알아보죠. 이 지연 인출 제도 제가 알기로는 보이스피싱 막으려고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2012년에 도입이 된 건데요. 네. 도입 당시에는 3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은 10분간 ATM기에서 다른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지도 못하고 인출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일단 당황을 하게 되죠. 당황을 하게 돼서 그렇죠. 사기범들이 요구한 계좌로 돈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기범들은 아하. 피해자가 눈치채기 전에 돈이 입금되는 걸 확인하자마자 돈을 뽑아서 도망을 가는데 이걸 좀 지연을 시켜서 막아보겠다는 거였죠. 근데 최근에 이게 강화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300만 원 이상이면 10분 지연이었는데 아하. 최근에는 100만 원 이상 입금이 된 통장은 30분간 이체나 인출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 이체되거나 송금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실제로 ATM 기기에서 인출이나 이체를 하려면 30분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죠. ATM만 그런가 아니면 인터넷 뱅킹 다 그렇습니까? ATM만 그렇습니다. 아. 인터넷 뱅킹인 경우는 이체를 한 계좌를 따라서 역추적을 하면은 사기인 경우에 꼬리를 밟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ATM 같은 경우는 현금을 인출하고 도망을 가면 그건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계좌는 ATM에서 돈을 뽑으려면 입금 시점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이런 질문하면 또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100만 원이니까 네. 99만 9천 원, 네. 9,900원 하면 지연 인출 됩니까? 왜 됩니까? 이거는 지연 인출 아니고요. 이야. 네, 100만 원 이상인 것부터니까 99만 9,900원까지는 지연 인출은 아닙니다. 오히려 99만 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의심을 하긴 한 번 더 낫겠네.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99만 원이지? 그러니까요. 무슨 홈쇼핑도 아니고 그렇죠. 생각이 들겠네요. 자, 이거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청 안 해도 모든 계좌가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겁니까? 신청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계좌가 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인출 지연 제도라는 거는 ATM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계좌를 ATM 기기에서 이체하거나 인출할 경우에는 무조건 30분간 지연이 됩니다. 자, 우리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그 등록금 제때 못 낸 학생 잘 몰랐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안타까운 사고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등록금 미납 사건은 네. 여전히 지연 이체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그렇죠.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거는 개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점도 있다. 이런 방증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계좌의 경우 ATM에서 돈을 찾거나 돈을 이체할 때 30분간 지연이 된다는 점 저희 방송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고 송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A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B한테 딴 사람한테 갔다. 이게 차고 송금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2017년 기준으로 연간 약 한 5만 2천 건 정도, 금액으로 보면 1,115억 원 정도가 차고 송금으로 발생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확인을 하는데 여기 네. 또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다 보면 자칫 실수로. 잘못 누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 근데 잘못 보낸 돈이라면 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니까 제가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이런 겁니다. 동네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이 옆집 단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내 공이니까 그냥 옆집 넘어가서 내 공 가지러 왔어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벼가 변호사잖아요. 예. 그냥 들어갔다가는 주고 침입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차고 송금도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내가 잘못 송금을 했더라도 그 계좌로 돈이 들어간 이상 그 계좌 주인의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송금 받은 사람이 안 주겠다. 예. 그러면 은행이 좀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럼 좋겠는데 사실 예. 은행은 중개자 역할만 하고요. 아. 무조건 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죠?
만약에 내가 잘못 송금을 한 계좌의 예. 주인이 빚이 많다. 계좌가 압류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필 그렇다. 아니, 많아요. 계좌 많죠. 압류는. 그런 경우는 네. 채권자가 돈을 먼저 가져가니까 이런 문제는 꽤 복잡해지죠. 아, 계좌가 압류가 돼 있다. 이런 예. 상상도 하기 싫은데. 자, 그러면 제가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예전에는 은행 창구에 가서 직원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콜센터에 전화하면 신고 접수를 해주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은 그냥 중개자 역할을 할 뿐이고 은행 입장에서 해주는 게 없어서 방법은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죠. 이거 이름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 변호사니까 잘 아시잖아요. 소송 한번 들어가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이래저래 복잡해지는 거. 그래서 혼자 하더라도 대략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인지때 네, 든다고 합니다. 물론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살다 보면 뭐 지금 인터넷 뱅킹 많다 보니까 그렇죠. 실수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제도를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회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돼 있긴 한데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고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송금 금액 기준으로 5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예금보호공사에서 차고 송금 금액의 80%까지 일단 돌려주고요. 대신에 예금보호공사가 계좌 주인을 대상으로 구상을 청구한다는 건데 괜찮네. 이 법안이라는 게 발의는 하기가 좀 쉬워요. 비교적 발의는. 근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라 통과가 될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의 돈이 내 통장에 실수로 들어왔으면 그거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거 갖고 있다가 써버리면 횡령죄예요. 송금 받으신 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맞다는 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연 인출 제도와 차고 송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에이스 작가 박세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지훈의 박지훈의 세계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